그래서 계약서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보자. 본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인 누구누구와 매수인 누구누구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조의 매매 목적물에서 부동산 표시 어떤 것들을 거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토지, 건물 해서 뭐 서울시 몇 다시 몇 번지, 그 다음에 면적 몇 제곱미터, 그 다음에 몇 다시 몇 번지 위, 지상 뭐 몇 층, 그러니까 몇 다시 몇 번지 위,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축물 1채 라고 보통 적거든. 그러니까 통째로 다 넘어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연면적 적고, 매매 대금, 매매 대금과 지급일 적는 건데, 매매 목적물에 대한 매매 총액 몇억 원, 뭐 50억 원. 여기에 10억이야.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앞에 또 어떤 뭐 가로로 뭐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칸을 붙이고, 아니면은 12억이 왜 안 되냐면은 앞에다가 2 이걸 또 기입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1, 12억이라고 해서 적는 거고, 일자도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숫자 한 거라고 숫자와 같이 병행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 양수하는 계약이다. 세법상의 문제로 포괄 양수도가 안 될 경우, 또는 쌍방 합의로 매매 총액을 건물과 토지로 나눌 경우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양수도 안 되는 경우, 문제로 포괄 양수도 안 될 경우, 쌍방 합의로 매매 총액을 건물과 토지로 나눌 경우, 쌍방 합의가 뭐냐면은 내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좀 불편한 거야. 아니면 뭔가 계산법에서 약간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야 건물 토지 나눠서 하자 라고 매수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매도자가 요구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매매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 지급일이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명시했다. 그지? 그러면 이 계약서 작성한 이유는 이 계약서 내용들을 안 했을 때, 야, 너 왜 안 해? 너 잘못했으니까 위약을 해야 돼. 귀식사유가 나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3조는 뭐 이렇게 해서 아래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의 총 매매 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계약금, 중도금 빼고, 그 다음 임대차 보증금 빼고. 이거 2항은 3조 1항에 두 번째 있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은 왜 이러냐면은 가끔씩 매수자들이 보증금을 공제 안 하고 자기가 되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보증금까지 다 받는 사람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명시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기타 정상금에 따른 정상금 및 기타 본계약상의 제세 공과금 등을 포함한 거래 종료일 전일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금액. 그래서 우리가 잔금일에 잔금 정산서를 하지. 거기에 월세를 어떻게 안분할 거냐, 근데 공과금을 어떻게 안분할 거냐, 그리고 어떤 뭐 수리 비용이 있으면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할 거냐, 이렇게 상호간에 이제 합의를 보잖아. 그거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명시해가지고 그런 거 공제하고 준다, 이런 내용인데,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 등기에 적극 협력하여 위 부동산 잔금 지급을 인도한다. 당연한 거잖아, 그지? 자, 4조 뭐 등기상의 변화 없게끔 원칙적으로 한다.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소유권 이전을 받는데 문제되는 어떤 항목들을 다 뭐 없앤다. 아니면 지금 현재 계약일 이후에 신규로 만들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잔금일에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예전에 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승계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 보험도 승계를 했던 것 같고, 나 직원일 때 봤을 때. 그리고 근저당, 대출 이런 것도 승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예전에 대출해줄 때는 그냥 담보권 내에 그 물건만 보고 부동산만 보고 대출해주는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신용이라든가 각각의 소유주의 매수자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다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승계를 안 받는 거지. 받아봐야 다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 받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때부터 있던 내용들이 좀 기재되어 있는 거고, 5조의 매매 목적물의 범위,
매매 범위는 공구상, 지상물, 일체와 미등기, 건축물 및 수목 일체, 건물의 부속 주차장, 주차 설비,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설비 등 부속 일체와 기관, 기계실과 관리실의 설비를 포함한다. 여기까지 내용이 다 뭐야? 그냥 다 준다는 얘기지, 그지? 빠진 거 없지? 등 해가지고 다 준다는 얘기고, 단 세입자의 소유물은 제한다. 매매 목적물을 하자. 여기에서 문제들이 많았었거든. 기준이 언제냐. 계약하고 그 건물을 자세히 보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네가 이걸 수리해야 된다. 네가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 계약이다. 계약이래.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일에 중개 대상물 잘못 누른 거지 내가. 계약일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교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이 누수 있고 없고 등등등 정상이다라 체크해 주시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수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매수자한테. 그지? 잔금일 이후에 또는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 이후에 발견 또는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건 잔금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분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7조 세금. 이 세금 때문에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시즌이거든. 왜냐면은 6월 1일 소유주가 재산에 납부하잖아. 이런 조세, 공과금 이런 것들은 부동 인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등등 하고 잔금 전입까지 매도자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자에 각각 기소하는 것으로 적법을 한다. 다만 지방세 납부 책임은 지방세법의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게 재산세야. 임대차 내역과 월세 징수. 매도인은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은 매수인에게 책임지고 포괄 승계한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별도 체결한다. 이게 여기 6조에 있는 6조 1항에 있는 중개 대상 확인 설명 작성하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여기 8조에 있는 사업체 양수도 계약 작성하지. 여기 세 개가 계약할 때 세트야. 맞지? 매매 계약서,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사업체 양수도. 요 세 가지 세트야. 그리고 보증금 합계, 월세 합계, 관리비. 그 다음에 임대 내역서 첨부. 그래서 매매계약 제 뒷장이 붙는 거야. 상세하게. 그 다음에 1항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을 때에는 그 잔여 기간을 승계한다. 당연한 거지, 그지? 임대료, 관리비, 각종 공과금의 징수는 잔금일 전일까지는 매도인이 청구 및 수령하고 잔금일부터 매수인이 청구 및 수령한다. 임대료를 1,000만원짜리 임차인이야. 1일부터 30일까지 있어. 16일이 잔금이야. 그지?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걸 말일에 납부해. 말일에 납부. 그러면 1일부터 15일까지 이 내용이지, 그지? 요 내용은 매도자가 16일부터 30일까지는 매수자가 청구하고 수령한다는 얘기지. 맞지? 지금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근데 매도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잔금을 16일 치르면서 임차인한테 1일부터 15일까지 이 보름치를 달라 그러면은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아니 그냥 한 달치 한 번에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또 받아야 되고,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 돈 달라고 계속 쫓아가기도 괜찮고, 그지? 그래서 요게 잔금 때 이슈일 때가 많아. 특히 매도자들이 놓친 내용 같은 경우. 잔금 지급이 전일까지 연체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징수하고 매수인 용이한 법인에 협조한다. 연체 있으면 매도인이 직접 받으란 얘기야. 임대료는 채권이기 때문에
매도자하고 그냥 그때 당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어떤 둘만의 계약 관계야. 거기서 연체가 생겼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계약의 이행을 임차인이 안 한 거야. 그지? 근데 그걸 매수자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 거니까 네가 받아가라는 얘기고 그걸 뭐 매매 계약금에서 매매 대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나 보존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실제로 연체금 있으면 떠넘기려고 하는 매도자들이 가끔씩 있지 그지? 그래서 요것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좀 있고 상황의 계약금에 첨부된 임대 내역 및 금액이 잔금이나 증금이 있는 경우 매도자 책임진다. 좀 거짓말하는 임차인들이 매도자들이 있어. 받고 있는 임대료가 1,000만 원 받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1,000만 원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는 연체가 있지만 연체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지?